안녕하세요. EAC 유라시아 마스크 인증 절차에 대한 발표를 맡은 공원주입니다. 오전에 FDA에 이어서 EAC 유라시아 인증에 대해서도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인증 파트에서 계속 들으셔서 이제는 귀에 박히셨을 텐데 EAC에서도 동일하게 마스크는 개인 보호용과 의료용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AC에서는 개인 보호용은 비의료용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편의상 개인 보호용 또는 PPE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목차에 나열된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 보호용 및 의료용 마스크에 대한 유라시아 인증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유라시아 인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보호용 마스크에 적용되는 EAC 규격과 인증 획득을 위한 내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용 마스크에 적용되는 규정과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를 다룰 예정입니다. 내용을 다 듣고 나시면 유라시아 인증의 특징과 이 인증을 획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비해서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은 많이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주변 국가, 유라시아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인증이 필수입니다. 제가 러시아 쪽으로 출장을 갔을 때 가는 비행기에서부터, 그리고 호텔에 묵을 때, 심지어 식료품 가게를 갔을 때도, 예를 들어 이 시계를 살 때도 여기에 EAC 로고가 찍혀 있고, 핸드폰을 살 때 같은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EAC가 없어도 러시아에 있는 같은 제품에서는 반드시 EAC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펜이나 호텔에는 칫솔, 치약, 그리고 공항에서 썼던 물티슈에도 다 EAC 로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용하는 마스크에도 반드시 그 포장재에는 EAC 로고가 찍혀야지 유라시아 국가로 수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에는 다들 관심은 많으신데,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접근하기 어렵다 또는 인증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인증이라고 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인증 또한 기존 CE에서 차관된 것이기 때문에 CE 인증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유라시아로 수출하는 마스크는 CE와 동일하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논 메디컬 마스크, 개인 보호용 마스크입니다. 논 메디컬 마스크는 TICU 규격의 19번인 개인 보호 장비 안전 관련 규정, 기술 규정에 해당하며 적합성 선언서 또는 인증서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메디컬 마스크, 일반 의료용 마스크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으로 의료 장비를 수출하려는 제조사는 의료기기 등록을 반드시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등록증, 그리고 수출하려는 국가에 해당하는 개별 인증, 개별 인증이라 하면은 고스트 인증이죠. 고스트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스트 R에서 R은 러시아의 R을 의미하고 있고, 고스트 K에서 K는 카자흐스탄, UZ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인증이 생소하신 분들은 EAC, 고스트, TICU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스크 유라시아 인증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라시아 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지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기술 규정에 따른 적합성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을 받고 제품,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EAC 마크를 표시해야지만 비로소 수출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규정이 바로 TRCU이며, TRCU는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의 약자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관세 동맹,
Customs Union에서 만든 기술 규정을 의미합니다. EAC 인증을 받은 제품은 관세 동맹 5개국으로 모두 수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TLCU 규정은 총 47개가 있으며 각 산업 분야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TLCU 규정에 해당하는 EAC 인증을 받으면 5개국으로 모두 수출이 가능합니다. 일부 품목은 TLCU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런 품목은 고스트라는 국가별 인증을 획득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만 수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스트 R을 획득하셨다 하실 경우에는 러시아로만 수출이 가능하시고 고스트 K만 획득하셨으면 카자흐스탄으로만 수출이 가능하십니다. 개인 보호용 마스크는 TRCU 19번 규정인 개인 보호 장비 안전 관련 기술 규정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TRCU 019 19번 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 마스크는 관세 동맹국인 5개국으로 모두 수출 가능하며 제품의 EAC 마킹이 됩니다. (2011년도에) 나온 TRCU 01번 개인 보호 장비 안전 관련 기술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규정은 개인 보호 장비의 안전에 관한 관세 동맹의 기술 규정으로 2010년 11월 18일 벨로루시 공화국, 카자흐스탄 공화국,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기술 규정에 대한 공통 원칙 및 규칙에 대한 합의에 따라 개발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적용 분야는 첫 번째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환경 보호 및 관세 동맹 영토에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고 신제품이죠. 관세 동맹의 공동관세 영역에서 유통되는 개인 보호 장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세 동맹의 이 기술 규정에서 개인 보호 장비의 안전은 다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인간 및 환경에 대한 허용할 수 없는 영양의 부재, 제조 재료와 영양 포함해서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 사용 중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으로 마스크를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사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마킹, 라벨링이죠. 요구사항은 국내나 해외에서의 마킹 요구사항과 비슷합니다. 개인 보호 장비인 마스크에는 해당 마킹이 표시되어야 하며 마킹은 제품과 소비자 포장에 직접 적용됩니다. 포장이 투명하고 제품에 적용된 마킹의 가독성을 보장하는 경우 소비자 포장의 표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마킹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사항들이며 제품명이라든지 모델명, 그리고 제조사명, 상표, 보호 특성, 그리고 해당할 경우에는 사이즈, 그리고 제일 중요한 EAC 마킹, 그리고 제조일 또는 만료일,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의 처분에 대한 관리 방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 마지막으로 개인 보호 장비의 기술 문서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타 제조 관련 정보가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 보호 장비는 사용자에 대한 위험 수준에 따라 두 개의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클래스 1에는 적합성 선언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위의 위험이 있는 조건에서 사용된 단순한 디자인의 개인 보호 장비가 해당합니다. 클래스 2는 복잡한 디자인의 개인 보호 장비는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망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 장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마스크의 경우에는 일반 미독성 먼지 및 산업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마스크는 클래스 1이고 화학적, 방사선, 이러한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마스크 또는 다른 호흡기 보호장치는 클래스 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1에 해당하는 개인 보호 장비는 DOC 적합성 선언서 대상이고
클래스 2에 해당하는 개인 보호 장비는 COC 적합성 인증서 대상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착용하고 있는 일반 마스크, 저희 마스크들, 이 마스크들은 클래스 1에 해당하며 DOC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DOC와 COC입니다. C에서는 DOC는 제조사가 자가 선언하는 선언서로 MB가 개입하지 않고 업체가 자가 선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하지만 EAC에서는 COC 및 DOC 정보는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인증서 정보가 등록이 반드시 돼야 하므로 신청자가 인증기관 또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이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서 DOC에 들어가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신청자 또는 대리인 정보, 러시아, 유라시아 지역에 위치한 대리인 업체명, 주요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신청자 및 대리인의 대표자명, 그리고 제품 정보, 제품 정보에는 제품명, 모델명, 모델명이 있을 경우에는 모델명을 기재하시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제품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사 정보, 제조업체명의 주소, 그리고 HS 코드 정보, 인증서 유형 정보, 일회용인지 아니면은 연속 생산인지. 여기서 인증서를 타 인증서와는 다르게 EAC 인증서를 받을 때는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일의 생산에 대한 부분만 인증을 획득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계속 생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저희 C와 같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것인지 보통은 업체들이 일회용 인증서를 받을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연속 생산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규격은 예를 들어서 마스크의 경우는 아까 TRCO 19번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서 발행 바탕 문서인데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서나 시험 성적서 발행한 시험소의 정보, 그리고 인정 정보, 그리고 인증서 스킴에는 적합성 선언서 D, 그리고 적합성 인증서 C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고 추가적인 정보에는 추가 보조 규격, 어떤 규격이 보조로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등록 일자 및 만료 일자, 그리고 인증서 등록 번호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명시가 되고 적합성 인증서 COC에 들어가는 정보는 적합성 선언서 DOC에 들어가는 정보 플러스 인증기관 CB에 대한 정보, CB에 대한 정보에는 인증기관명, 그리고 인증기관의 주소, 그리고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인증기관이 인정받은 인정번호 이렇게 들어갑니다. EAC 인증서는 최대 5년 동안 유효하므로 한 번의 인증 획득을 통해 사후 관리 없이 계속해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증서는 제조업체에서 신청할 때 고르실 수 있는데 1년, 3년, 그리고 5년 이렇게 고르실 수 있는데 비용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업체들은 인증서 만료 일자를 유효기간을 5년을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개인 보호용 PPE 마스크에 대한 EAC 인증 절차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크게 고객, 그리고 인증기관 및 시험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사는 필요 서류 패키지를 준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러시아어로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보통 인증기관에서 번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증기관에서 자료를 1차적으로 검토하여 견적을 안내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 체결 이후 제조사는 제품 샘플을 받아 러시아 시험소로 발송합니다. EAC 인증의 경우 샘플 시험은 꼭 러시아 시험소로 발송하여 러시아 내에 있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규정에서는 샘플 시험이 필수로 요구되지만 인증기관에 따라 기존 시험 성적서의 데이터 및 서류의 내용이 충분할 경우에는
샘플 시험이 생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험소에서 시험 실시 이후 시험 성적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증기관에서는 시험 성적서와 제출 문서를 바탕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인증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인증서가 발행된 후에 초안이 확인된 인증서는 정부기관 사이트에 등록이 되므로 등록 및 최종 발행이 완료되면 인증서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서 발행 단계에서 초안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EAC 인증을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출해야 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매뉴얼, 그리고 설명, 디스크립션, 기술 문서가 제출이 돼야 되고 HS 코드, 한국의 HS 코드 또는 러시아 기준으로 HS 코드를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험 성적서,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 해당할 경우에 인증서를 보내시고 예를 들어서 C와 같은 인증서, 시험 성적서를 참조용으로 보내주시면 검토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사진과 도면, 라벨지 사진, 제품 샘플 이렇게 제출이 돼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서류는 러시아어로 작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필요 서류 리스트는 기본적인 항목으로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시험은 필요하고 샘플의 양은 인증서 진행 시 제품 특성상 다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인증기관을 통해서 샘플 양을 얼마나 보내야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E 샘플 시험 규격은 고스트 12-4 294-2015 이고 그리고 필터링 기능에 따라서 미세 입자로부터 보호하는 마스크는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FFP 저효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FFP2 평균 효율 그리고 세 번째는 고효율입니다. 또한 마스크는 일회용과 리유저블 재사용 가능한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CE에서의 시험 항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관 검사, 그리고 원재료, 청소 및 소독, 그리고 침투 개수, 그리고 성능 속성, 필터 재료 투과성, 피부 호환성, 그리고 점화 저항, 이산화탄소 함량, 부착 스트랩 및 또는 헤드밴드, 시야 영역, 흡기 및 호기 밸브 해당할 경우에는 그리고 호기 밸브를 통한 공기 흐름, 호기 밸브 부착 강도, 공기 흐름에 대한 초기 저항, 그리고 공기 흐름에 대한 초기 저항인데 밸브가 없는 필터 하프 마스크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방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있고 공장 심사는 보통 DOC의 경우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요구되지 않으며 COC의 경우에는 보통 공장 심사가 필요로 합니다. COC의 경우 공장 심사 여부는 인증기관에서 기술 문서 검토 후에 결정이 됩니다. 소요 기간은 인증기관별로 상이하나 저희 인증기관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C의 경우 3주 그리고 COC의 경우는 4주인데 샘플 시험과 공장 심사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샘플의 배송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샘플 발송 기간은 평소와 다르게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샘플 발송 기간은 평균적으로 2주에서 3주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유효 기간은 최대 5년이고 제조사는 인증 기간을 1년, 3년, 5년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절차 및 비용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 5년으로 받으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PPE 마스크의 EAC 인증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인증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Medical Device Registration, 의료기기 등록증이고 나머지 하나는 고스트 R과 K 등과 같은 수출하려는 국가에 해당하는 고스트 인증입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등록증은 국가 공식 절차이며 주요 목적은 러시아 시장에서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격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2011년도 11월 21일 연방법 제38, 38조 4부 그리고 번호는 323-FG 그리고 2012년 12월 27일 러시아 연방정부 법령 14169호 2016년 12월 2일 EC 위원회 결정 번호는 46 및 고스트 R 58396 2019입니다. 2011년도 11월 20일 연방법 제38조 4부 번호는 323FG 이 내용을 보시면 러시아 연방 시민의 건강보호 기반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등록된 의료기기만 유통이 허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7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14169호에 따르면은 의료기기 국가등록 규칙 승인에 의해 국가등록 절차는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2월 2일 EC 위원회 결정 번호 46번을 보시면은 의료기기의 안정성, 품질 및 유효성에 대한 등록 및 검사 규칙이고 의료용 마스크 고스트 R 규격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고스트 R 58396 2019 의료용 마스크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입니다. 2012년도 12월 27일 러시아 연방정부 법령 14169호 의료기기 국가 등록 규칙 승인 문서에 따르면은 의료기기 등록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조합하여 사용되는 모든 기기, 기구, 장치, 장비, 재료 및 기타 제품은 물론 특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의도된 목적을 위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의료 재활, 인체 상태 모니터링, 의료 연구 수행, 보건, 교체, 신체 해부학적 구조 또는 생리적 기능의 변화 등 관련된 필요한 기타 액세서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기의 주 등록은 연방의료감시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료기기의 국가등록은 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험에 따른 분류를 고려하여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 형식인 기술 테스트, 독성 연구,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료기기의 국가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는 의료기기 등록증명서입니다. 등록증명서인 형식은 등록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료기기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한 번 발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러시아 연방 보건부 로고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의료기기는 고스트 31508 2012 버전 의료기기 잠재적인 사용 위험에 따른 분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CE에서도 의료기기 분류와 CE에서의 의료기기 분류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클래스 1의 경우는 이 부분도 클래스 1 그리고 2A, 2B, 클래스 3 이렇게 구분되고 클래스 1은 C와 마찬가지로 저위험 의료기기 그리고 클래스 2A는 중위험 의료기기 진단용 초음파 장비 그리고 일부 붕대, 일부 혈액시약, 물리치료 장비 등 이 부분들이 클래스 2A에 해당이 되고 클래스 2B는 중, 고 위험도의 의료기기 예를 들어 마취기나 약물 투입 장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3는 고위험도의 의료기기이고 이에 해당하는 예시는 이식형 심박 조율기 그리고 인공심장 판막, 혈액투석 장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스크는 룰에 따라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되지 않는 의료기이며 상처가 있는 피부와 닿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록증 및 고스트 R DO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생겼고, 앞쪽에 붉은색으로 된 인증서가 의료기기 등록증이고, 뒤쪽에 하얀 바탕에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인증서가 고스트 인증서입니다. 의료기기 등록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신청자, 대리인 정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제품 정보, 어떤 제품인지 모델명이 있을 경우에는 모델명도 같이 추가가 되고, 제조사 정보, 러시아 분류 코드, 그리고 위험 등급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보조 규격들이 있으면 또 추가가 되고, 인증서 등록 일자 및 만료 일자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등록 번호, 그리고 어넥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고스트 R DOC는 앞서 설명드린 EAC DOC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료기기 등록증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증기관에서 필요서류 목록에 대해서 고객한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이 필요서류, 기술문서 같은 필요서류 패키지를 준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이때도 EAC와 동일하게 모든 문서는 다 러시아어로 반드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기기 등록증은 정부에서 승인되는 사항이므로 인증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신청서와 같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후에 고객은 샘플을 러시아 시험소로 발송을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등록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때도 러시아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험은 세 가지 시험을 진행하며 기능, 독성, 전자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적서를 발행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인증기관에서는 시험 성적서를 검토한 이후에 연방국에 제출하여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보건부에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임상실험 실시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또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의료기기 등록 거부를 합니다. 이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임상시험을 실시되며 완료 후에는 시험 성적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인증기관에서 시험 성적서를 보건부에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부에서는 접수된 제품 자료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의료기기 등록증이 발행이 됩니다. 이때에도 이상이 있으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의료기기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록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제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서에 기재해야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기기명, 그리고 개발자 정보, 제조사 정보, 제조업체로 승인된 대리인, 그리고 의료기기 등록증에 표시되는 책임자 정보, 의료기기 제조 국가, 그리고 주소, 제조업체가 설정한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그리고 의료기기의 명명법 분류에 따른 의료기기 유형,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의료기기 명명법 분류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의 잠재적 위험 등급, 열 번째로는 경제활동 요령에 따른 전 러시아 제품 분류 코드. 신청서의 양식은 슬라이드 오른쪽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제출 서류는 역시 CMDD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서를 요구하지만 의료기기 위험 등급에 따라 문서가 제외 또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SO 13485 및 ISO 9001 인증서. 여기 보시면은 아포스티우라는 말이 많이 써 있는데, 이 말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서는 러시아어로 반드시 번역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 13485나 ISO 9001 인증서를 받을 경우에는 이게 국문본이랑
그리고 영문본으로 보통 발행이 되는데 국내에서 러시아로 이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표현을 아포스티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연방 등록 신청에 따른 ISO 13485 기준 제조업체 C,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업체 상공회의소에서 발췌물, 네 번째로는 공인대리인의 위임장, 다섯 번째는 자유판매 증명서, 해당할 경우에는 자유판매 증명서를 제출하고, 여섯 번째로는 제조국가의 영역에서 제품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이것도 해당할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멸균 과정, 방법 매개 변수, 여덟 번째는 제조업체에서 제공된 사용설명서,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제조업체 승인된 공인대리인이 보장한 러시아 시장의 라벨링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등록 신청서. 그 등록 신청서 내에는 등록해야 되는 모델을 반드시 표시하고 있어야 되고, 등록 신청서는 제조업체 공인대리인이 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11번째로는 제조업체가 인증한 제조업체 국가에서 수행 청구된 제품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가 포함이 되고, 12번째로는 제조업체 공인대리인이 승인한 라벨지 업체 등록 증명서, 공증 사본도 같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13번째로는 기술, 독성, 임상시험을 위한 샘플 등이고, 그리고 12번째로는 제조업체가 인증한 제조업체 국가 수행 청구된 제품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입니다. 13번째는 제조국가의 영역에서 수행된 임상연구 또는 임상연구 프로그램 자료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몇 가지 항목들이 더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단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인증 경우에는 기능시험, 그리고 독성시험, 임상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어야 되고, 기능시험은 제공된 문서 및 샘플이 허용된 표준 및 규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샘플에 첨부된 문서에 표시된 기술적 특성의 신뢰성 정도를 확인합니다. 기능시험 실시 방법은 의료기기의 운영 및 기술적 특징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이를 위해 시청자가 제공한 정보를 연구하고 생산 조건 및 이전 시험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샘플 시험은 이 유형의 시험 방법은 샘플 시험 유형 방법은 문서의 평가 및 분석으로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정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 수행되고 있습니다. 독성 시험은 사용하는 동안 피부, 점액 표면 또는 사람의 내부 장기와 접촉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 방법으로 해당 제품의 안정성 수준이 평가됩니다. 독성 시험 대상 제품은 신체 표면, 피부죠. 접촉하는 의료기기, 잠시 동안 몸 안에 도입되는 의료기기, 삽입되는 의료기기, 임플란트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성 시험 실시 방법은 두 가지 단계로 실시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위생 시험이 수행되고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초기 평가가 수행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된 단계이고 무균성, 혈액 적합성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합니다. 실험은 동물, 미생물 배양을 사용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의료기기 안정성과 효율성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보건부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를 등록하는 경우에 반드시 수행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실시 방법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신청자가 제출한 규제 및 운영 문서의 정보를 자세히 연구할 때 분석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기술 및 독성 시험에 사용 가능한 결과도 고려되며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제품을 사용한 경험에 대한 정보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연구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면 사람 임상시험이 실시됩니다. 기능시험, 그리고 독성시험, 임상시험
이 부분들을 실시할 때 각 시험에 대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시험별로 겹치거나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시험 필요 서류입니다. 신청서와 제품 샘플,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기술 및 운영문서가 필요하고, 기술 및 운영문서는 의료기기 이미지도 필요하고, 기술문서에 포함된 도면, 표, 설계표, 그리고 있을 경우에 보유 기술시험 성적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성시험에 대한 필요 서류는 신청서, 신체 표면 또는 내부 장기와 접촉하는 의료기기 또는 별도 원료의 샘플,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기술 및 운영문서, 제품 제조에 따른 국내 및 국제 표준이 표시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용된 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을 경우에는 독성시험 성적서까지 같이 제출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서류는 마찬가지로 신청서, 제품 샘플, 보건부가 발행한 허가, 기술 및 독성시험 결과 및 시험 성적서, 규제, 기술문서 및 운영문서, 그리고 의료기기 이미지, 그리고 과학 출판물이라든지 보고서 리뷰라든지 이러한 추가 정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필요할 경우 러시아 연방보건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반드시 획득해야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의료기기 등록증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우선 의료기기 등록증은 공장심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문서 평가 및 샘플 시험을 바탕으로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제품에 따라 상이한데 최소 6개월에서 최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샘플 발송 기간은 별도로 3주 정도 소요되는데 마스크는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클래스 1 제품이므로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등록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인증서에 등록된 해당 제품이 단종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의료기기 등록 발행 시 고스트-R 인증도 같이 발행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스트-R 인증 발행 절차는 TSU EAC 인증 절차와 비슷하며 의료기기 등록증은 발행 완료된 후에 고스트 인증서를 마지막으로 발행이 됩니다. 러시아의 의료기기 등록증 및 적합성 인증서에 대해서 예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러시아 외에 수출을 많이 진행하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의료기기 인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가 기준에 따른 의료기기 등록증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은 2019년도 9월 18일에 나온 735번 의약,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의 등록 서류에 대한 국가 등록, 재등록 및 수정에 대한 규칙 승인, 그리고 2009년 9월 18일에 발행된 736번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검사 규칙 승인에 대하여입니다. 진행 절차는 진행 절차와 제출 서류는 러시아 의료기기와 대동소이하며 중요한 문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고스트 K의 경우에는 러시아 의료기기 등록증을 바탕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허가 및 통지에 대한 법률에 따라 라이센스 또는 활동 시작 통지에 해당하는 첨부 파일이 있는 제약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라이센스 사본,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OECD ISO 13485 또는 EN ISO 13485 또는 GMP ICH 인증서의 공증 사본, 그리고 제조업체의 제품 품질 인증서 사본, 수입 의료기기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사본, 인보이스 사본, 세관 신고서, 그리고 의료기기 공급 계약서, 의료기기의 가용성에 대한 인증서 등등의 사본이 필요하고, 추가로 등록 증명서, 제품 배치 번호, 생산일 및 만료일, 그리고 제품 특성에 따라서 서류 생략 또는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등록은 일단은 제가 따로 생략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의 의료기기 규정도 CE처럼 전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유라시아 의료기기에서 전환기간은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관세 동맹 국가마다 별도 의료기기 등록증이 요구되지만 2021년도 12월 31일 이후에는 각 국가마다 규정한 방식으로 등록된 의료기기 등록증은 통합 EAC 의료기기 등록증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면은 등록 및 안전 전문성 규칙에 대해서 의료기기의 품질과 효과에 대해 따라 EAC 통합 의료기기 등록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환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선택에 따른 의료기기 등록은 관세동맹 규칙 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수행될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의료기기의 등록 사실을 보증하고 해당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서 의료 분야의 권한이 있는 회원국에서 발행한 문서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회가 정한 방식 TRCU EAC 규격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규정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제조사들이 위원회가 정한 방식 TRCU EAC 규격에 따른 의료기기 등록증으로 변경하시거나 새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규정들이 저희가 너무 생소한 규정이다 보니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진행해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 없이 스무스하게 진행 가능하실 것 같고,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인증은 지금 뭐 블루 오션이기도 하고 국내를 제외한 파키스탄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마스크를 원활하게 많이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내 제조업체 분들도 EAC를 획득해서 러시아 쪽으로, 유라시아 국가 쪽으로도 수출 판로를 좀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